알로라 민영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이수 듀얼파크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카드샵 챔피언 결정전 2018-19 마스터 부분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회가 닿아서 오른쪽에 제가 결승전에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선공은 왼쪽에 카푸 꼭꼭꼭 내던숭이 덱이 가정한 상태로 제 첫 7장에서 기본 포켓몬이 나오지 않아 멀리건 한 장까지 받은 상태에서 글라디오를 사용했습니다. 글라디오는 자신의 프라이즈를 모두 보고 그 중 한 장과 글라디오를 교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프라이즈에서 교체해서 가져온 카드가 네스트 볼이었는데 아무래도 패에서 다른 볼류나 후속 수단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스트 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덱을 잠깐 살펴보면은 내던숭이와 디안시 프리즘스타, 카푸코코코, 지라치 등이 보이는데 지라치를 벤치에 깔아 두었네요. 아무래도 후속을 위한 서포터를 뽑을 용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퇴를 위해서는 교체 수단이 필요한데 패에 있는 이스케이프 보드를 내던숭이에게 달고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가서 소원의 별을 사용했네요.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너스 카드인 하이퍼볼을 패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퍼볼을 바로 사용해서 패에 있는 호스트로 사용할 2장의 카드를 지불함으로써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를 찾아올 수 있는데 패의 기본 포켓몬인 마기아나가 있었네요. 마기아나와 카운터 캐쳐를 코스트로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푸코코콕을 가져와서 바로 벤치에 내려두었네요. 저는 틀림없이 패의 기본 포켓몬이 없어서 이렇게 했나 생각했었는데 마기아나가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서는 더 하는 거 없이 차례를 맞췄네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를 안면 취급해서 굴렸습니다. 여기선 6이 나왔기 때문에 6은 아닌가요? 어쨌든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잡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마자용을 스타트한 상태로 제 덱은 지라치 썬더 덱입니다. 조은배님의 킹메이커 실력으로 제가 코리안 리그 시즌2 후부터 지라치 썬더 덱을 하면서 이 점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제 레시피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진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와 아이템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마자용의 후퇴 발비가 2개이기 때문에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이는 것만으로 후퇴가 안됩니다. 하지만 당시 패에 포켓몬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네스트볼로 썬더를 가져오고 서치한 전기 에너지를 곧바로 썬더에게 붙여주고 패에 있는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썬더가 배틀필드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솔트 썬더 80 데미지로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먼저 앞서갑니다. 배틀필드로 이스케이프 보드가 달린 내던숭이가 나온 후에 패에서 모험 가방과 카운터 에너지, 내던숭이 등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모험 가방을 사용해서 덱을 압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험 가방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포켓몬 도구 카드 2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케이프 보드 한 장과 마지막 한 장으로 구의 머리띠를 선택했네요. 아무래도 지라치 썬더 덱 측에 GX 카드가 한 장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의 머리띠로 인한 딜 증가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에서 먼저 카운터 에너지를 붙여주었네요. 이어서 이스케이프 보드와 구의 머리띠, 일단은 내던숭이를 후퇴시키고 카푸코곡이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썬더를 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카운터 에너지는 자신의 프라이즈가 상대 프라이즈보다 많을 시 모든 에너지 2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무무 이렇게 총 에너지가 붙어 있어서 카푸코곡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봉을 내려놓고 일렉트릭 파워 사용 후 릴레이 사용해서 패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험 가방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도구 카드 2장을 서치합니다. 여기서 서치할 카드는 아무래도 마자용에게 현재 전기 에너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후퇴를 할 수 있다면 이스케이프 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케이프 보드와 구의 머리띠를 가져왔습니다. 이스케이프 보드를 마자용한테 붙이고 구의 머리띠는 메시몽한테 붙이고 패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EV를 벤치에 내려두고 마샤도의 피장파장 특성을 사용해서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은 후에 4장을 들어가게 합니다. 가프꼬국곡이 있는 상대로 아무래도 벤치를 많이 안 까는 게 유리한데 현재 공격을 늦출 수 없어서 여기서는 썬더 마운틴이나 아니면 썬더를 뽑아서 공격하는 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4장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벤치를 많이 깐 게 악수로 작용해서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상대 패드 4장으로 줄은 상황에서 일단 릴리에가 보이고 있습니다.
릴리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드로우하는 것도 가능한데, 패에 있는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카드를 가져와서 패를 좀 더 압축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네요. 일렉트릭 파워 사용 후 레스큐 탱크로 지라치를 패에 추가한 후에 벤치에 내어두었습니다. 이어서 릴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드로우한 카드 중에는 카프코곡이 있었기 때문에 벤치에 내려두고, 추가적으로 카프코곡이 한 장 더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내려도 나쁠 건 없지만 아무래도 뇌던숭이 벤치 자리 생각하면은 여기서 아끼는 게 맞다는 판단이 생각이 드네요. 카운터 에너지와 굴레 사당을 내려놓고 바로 회전 비행을 사용했습니다. 마자용은 일렉트릭 파워를 사용한 회전 비행을 받았기 때문에 50 데미지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를 달아서 EV의 에너지 진화 특성으로 덱에 있는 주피 썬더 GX로 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피 썬더 GX 약점이 격투 타입이기 때문에 상대 뇌던숭이를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현재 제 패에는 공격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구즈마를 사용해서 지라치를 끌어내므로써 상대가 후퇴를 위해서 에너지 낭비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후퇴를 못해서 일렉트릭 볼릿으로 데미지 카운터를 쌓아가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피 썬더 GX가 나온 후에 일렉트릭 볼릿을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카프코곡에게 30 데미지를 추가적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주피 썬더 GX는 GX 카드이기 때문에 굴레 사당에 의해서 매턴 포켓몬 체크를 할 때마다 데미지 카운터가 한 개씩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제 쪽에서도 빨리 굴레 사당을 치우는 게 주피 썬더 GX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길인 것 같네요. 상대가 난천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은 후에 6장을 드로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6장 중에서 에너지 카드나 이스케이프 보드가 없다면은 지라치를 후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 쪽에서는 일렉트릭 파워를 한 장 더 사용해서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분산 데미지를 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랜스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패와 비교하면서 어떤 카드를 서치할지 고민하다가 포켓 기어 3.0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카프고고곡 내던숭이 같이 스프레드류의 덱 같은 경우에는 말림이 심하기 때문에 포켓 기어 3.0으로 드로 서포터나 필요한 서포터를 서치함으로써 덱을 좀 더 유연하게 굴리려고 하는 것 같네요. 바로 포켓 기어 3.0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는 서포트 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데, 저 7장 중에서는 서포트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서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케이프 보드가 없다면 이번 차례 공격하는 게 불가능해지는데요. 먼저 패에서 사용할 카드, 일단 구즈마가 있고 이스케이프 보드도 보이네요. 보드를 붙인 후에 추가적으로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벤치에 있는 카프고곡이 나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가 5대5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카운터 에너지만 달려있는 카프고곡 같은 경우에는 회전 비행을 못쓰기 때문에 더블 무색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카프고곡이 나갔네요.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하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스프레드 축을 상대하면서 에버라스나 메시붕 같은 격투 타입이 들어간 덱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를 주피 썬더 GX에게 붙여주고 스피드런 GX를 사용해서 다음 차례 메시붕의 슬래시 엠머나 다른 카드가 공격해오는 타이밍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스피드런 GX를 사용하면 포켓몬의 기술의 데미지나 효과를 받지 않는다 뿐이지 굴레 상황 데미지는 체크가 됩니다.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다시 나간 상황에서 필드 블로우나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프라이즈 상황이 5대4가 되었기 때문에 카운터 에너지를 발동합니다. 지라치 소원의 별 특성을 먼저 사용해서 이번에는 네스트볼을 서치했네요.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여기서 가져올 카드는 내던숭이를 가져와서 공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던숭이를 벤치에 내려놓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계속 회전 비행을 치는 게 이득이라 생각하는데, 패에서 구즈마, 차라리 구즈마 같은 걸 사용해서 후퇴 발비가 높은 포켓몬을 끌어낸 다음에 후퇴를 하지 못한다면은 회전 비행을 사용해서 데미지 카운터를 끝없이 늘림으로써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퇴 발비가 가장 높은 메시붕을 끌어냈네요. 주피 썬더 GX가 스피드런 GX를 사용하긴 했지만 벤치에 들어가면 그 효과는 풀리기 때문에 이번 차례 회전 비행 데미지도 받습니다. 필드 블록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이스케이프 보드만 뗐네요. 메시붕에게 구의 머리띠가 붙어있어서 구의 머리띠를 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스케이프 보드 붙이고 에너지 플레이 후 후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의 머리띠를 남긴다는 선택지를 선택한 것 같네요. 패에서 구즈마나 동물탈출로프,
포켓몬 교체 등 교체를 위한 카드는 꽤 많은 상황에서 여기서는 굳이 말 사용해서 상대 내돈숭이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돈숭이를 계속 살려두게 되면은 주피선더 GX가 더 빨리 잘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헤드볼트를 사용해서 딱 110 데미지로 내돈숭이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샤도의 남은 체력이 10, 마자용의 남은 체력이 20이기 때문에 회전 비행에 의해서 프라이즈 2장은 혼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상대가 송혼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이너스 카드를 서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서치할 트레이너스 카드는 우선 트래쉬와 패를 확인해 보고 있네요. 아무래도 내돈숭이가 끊겼던 게 좀 마음에 걸리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네스트볼, 하이포볼 등 본류가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 구즈마도 보이고 있어서 구즈마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메시봉을 끌어낸 다음에 또 데미지 카운터를 누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카운터 캐쳐도 보이기 때문에 카운터 캐쳐로 끌어낸 후에 드로 관련 서포트를 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스프레드가 계속 데미지를 누적하게 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먼저 카운터 캐쳐를 사용해서 이번에도 끌어내는 포켓몬은 메시붕을 끌어냈습니다. 메시붕이 배틀필드로 나가고 상대는 역시 카푸고국을 배틀필드로 내보냈네요. 패에서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후더 포켓몬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포켓몬이 꽤 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덱으로 되돌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덱으로 돌릴 포켓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패에서 내돈숭이를 추가적으로 내려놓고 보드까지 달았네요. 그리고 나서 회전 비행을 사용해서 마샤도와 마자용을 기절하고 포켓몬들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프라이즈가 3장이 돼서 3대3 동점이 되었네요.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패 당시에 격투 에너지가 있었고 전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선 전진을 사용해서 B스트링으로 에너지 부스팅을 한 후에 휘두르기를 쓰게 되면은 80 데미지가 카푸고국 약점을 잡게 돼서 160 데미지로 동전을 추가적으로 던지지 않아도 카푸고국을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덱 체크 시 격투 에너지가 남아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패에 있는 격투 에너지까지 붙이는 것으로 휘두르기의 기술 발비를 모두 채워줄 수 있습니다. 덱에서 전기 에너지와 격투 에너지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패에 있는 격투 에너지를 붙여줌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에너지 카드가 잘 안 들어가네요.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좀 떨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패에서 더 사용할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휘두르기를 사용해서 카푸국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남은 프라이즈가 3대2인 상황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현재 주피선더 GX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150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남은 체력이 50입니다. 만약에 주피선더 GX를 기절시킴과 동시에 메시분까지 잃게 되면 딱 프라이즈 3장을 내어주어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가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카푸고국을 불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트래쉬에서 돌릴 포켓몬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포켓기어 3점 정도 보이고 있어서 덱을 늘리는 것보다는 패에 난초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카푸고국 2장과 내돈숭이 1장을 덱으로 되돌리고 난천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드로우를 보려고 하는 것 같네요. 바로 난천을 사용할까요? 난천을 사용합니다. 아직까지 소원의 별을 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난천을 사용해서 들어온 6장 중에서 기본 포켓몬이 없더라도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네스트볼을 서치할 수 있다면 벤치에 추가적인 포켓몬을 깔아두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내 패에 카푸고국이 2장이나 잡혔습니다. 더불어 더블 무색 에너지까지 잡혔기 때문에 여기선 바로 회전 비행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뽑기를 사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에너지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선 없었나 보네요. 아까 전에 포켓기어 3.0도 그렇고 운이 저한테 많이 따라 주었습니다. 카푸고국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이너스 카드로 이번에 서치할 카드는 네스트볼이랑 하이퍼볼, 굴레 4당 등이 보였었는데 네스트볼을 가져오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에너지 뽑기를 가져왔네요. 에너지 뽑기를 사용해서 최대한 대가축을 한 후에 원하는 카드를 서치할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카푸고국을 내려놓고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카프코국곡이 배틀필드로 나가서 회전비행을 추가적인 카프코국을 내려놓은 후에 회전비행을 사용해서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서 주피선더 GX의 남은 체력이 20, 메시붕은 30 남았습니다.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깔아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필드를 깨는 특성을 가진 마샤도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 카드나 필드 블로를 서치해서 더 빨리 굴레탄을 깼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된 게 많이 아쉽네요. 아직까지 서포트나 다른 카드는 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 서포트가 있으면은 다른 방법을 더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스로를 한 장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하거나 3장을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마샤도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장파장 특성으로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은 후에 4장을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뽑을 4장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서로 덱을 열심히 섞어주고 있습니다. 카드 4장을 드로우하고 그 4장 중에서 사용할 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마샤도 특성으로 굴레사단을 깨서 포켓몬 체크 시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어서 패에 있는 릴리를 사용해서 총 3장을 더 드로우합니다. 카드 3장을 드로우하고 그 3장 중에서 먼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대가 일렉트릭 파워를 마자용한테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일렉트릭 파워를 쓰고 회전비행을 쓰게 되면은 주피선더 GX와 메시붕이 모두 기절해서 프라이즈 3장이 한 번에 내어주어 패배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에너지 한 장을 붙이고 주피선더 GX를 내보내었습니다. 어차피 주피선더 GX가 회전비행을 만든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면은 배틀필드에 있든 벤치에 있든 죽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전비행을 사용해서 메시붕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은 휘두르기를 사용해서 카프코국을 기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프코국 프리즘스타로 다시 메시붕에게 에너지 부스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드볼트로 카프코국을 기절시키고 남은 프라이즈가 한 장이 되었습니다. 프라이즈가 3대1인 상황에서 여기서 마샤도를 내려놓는 게 어쩔 수 없던 판단이었긴 했지만 안타까운 게 주피선더 GX 남은 체력이 20, 마샤도가 70이기 때문에 메시붕에게 올려있는 데미지 카운터 100을 매지컬 스왑을 통해서 주피선더 GX와 마샤도를 기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가 에너지 뽑기로 카운트 에너지를 서치한 것에 대해서 많이 겁이 났네요. 일단은 상대가 이번 차례 볼류나 아니면 드로를 통해서 가푸나비나를 서치하냐 못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먼저 송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우선 패가 남아있는 게 4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4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패가 4장인지 5장인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패에 이미 카운트 에너지가 있던 상황에서 에너지 뽑기로 카운트 에너지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릴리에나 더 많은 드로우를 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현재 트래쉬를 보면서 덱에 남아있는 카드를 카운팅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서치할 카드는 민화의 대접을 서치했습니다. 패가 몇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민화의 대접을 사용했을 시에 제 필드에 있는 포켓몬이 3마리이기 때문에 3장을 들어갈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얼핏 보면은 뭔가 민화의 대접의 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패보다는 더 많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뭔가 체크를 하면서 여기서는 글라디오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프라이즈를 처음에 글라디오를 사용해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네스트볼이나 하이퍼볼이 있다면 그걸 가져옴으로써 카푸나비나를 서치하고 매지컬 스왑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프라이즈를 보니까 일렉트릭 파워 내던숭이 레스큐 탱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라이즈 체크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카푸나비나를 기절시키거나 아니면 상대편께서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카푸나비나를 코스트로 쓴 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내던숭이를 가져왔습니다. 내던숭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던숭이로 주피선더 GX를 기절시키고 메시붕의 휘두르기가 동전을 2개 다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던숭이의 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내던숭이에게 카운터 에너지를 붙이고 배틀필드로 나가서 팀플레이로 주피선더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우선 나갈 포켓몬이 메시붕밖에 없기 때문에 메시붕을 내보내겠습니다. 패에 하이퍼볼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퍼볼을 메시붕과 필드블로우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터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카프고국 GX를 서치했습니다. 패에 전기 에너지 한 개만 더 있다면 에어로 트레일 특성으로 에너지 3개를 모아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어 트레일 특성으로 전기 에너지 2장을 붙이고 배틀필드로 카프고국 GX가 나갑니다. 추가적인 에너지 플레이 후 네던숭이를 기절시킴으로써 1차전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